예, 김상규의 동료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급화의 역기능을 노래한 과수원길 동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동구바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과수원길. 예, 이 과수원길 동요는 박화목 작가가 작사하고 김공선 작가가 작곡한 동요로 1972년에 발표됐죠. 바로 이 동요는 서정적이고 정감 있는 바로 가사로 따라 부르기 쉬운 가락 덕분에 국민 동요로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박화목의 작품으로는 과수원길 동요와 더불어서 가곡의 보리밭, 어부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김공선의 작품으로는 과수원길, 개미와 가자, 군밤, 나팔꽃, 나무야, 파란 가을 하늘, 낙엽 등의 동요가 있습니다. 이 과수원길 동요에서 살필 수 있는 경제이견은 어떤 것일까요? 외부 경제죠.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향긋한 꽃냄새는 경제적 거래와는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 그럽니다. 외부 경제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외부 경제란 시장의 거래 활동과는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 양자는 시장 거래 활동하는 거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의무도 없고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경제가 많이 발생하면은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어질 수가 있죠.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경제 주체가 시장의 거래 활동하는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는 공해였죠. 공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바로 이런 환경오염, 이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거래 활동도 없이 손해를 입게 되고 공해 유발자는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사회로 그것을 전가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급하죠.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여기에서 보듯이 급격한 이 공급화의 추진으로 동심을 듬뿍 자아냈던 과수원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 먼 옛날의 과수원길, 추억의 과수원길로 변모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급화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 생산과 취업 인구에서 2차 산업, 이 광공업, 제조업이죠. 비중이 1차 산업, 농림업, 수산업, 이것을 능가하는 산업구조로의 변동 과정을 가리킵니다. 산업구조 재편에서 수반되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업화가요. 이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경제 진보의 제조건이라고
산업이라는 책에서 산업 부분을 제1차 산업, 농림업, 수산업에서 제2차 산업, 광공업, 제조업에서 그다음에 제3차 산업, 상업, 교통, 서비스업 이거 세 개로 구분하고 경제가 진보함에 따라서 노동인구나 국민소득의 비중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산업 부분 사이에 부가가치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는데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 부분으로 또 서비스 부분으로 산업화가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전략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이죠. 한국 경제는 해방 후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대까지 큰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미국의 원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변화하면서 자체 경제 개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이 입안 추진되었습니다. 1962년 1월에 발표된 경제개발 계획의 특징은 국내 자본 조달을 중시하면서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수입 대체화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공업화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경제 구조의 균형적 개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고용의 정대, 수출 정대, 기술 진흥 이와 같은 순서로 중요도가 매겨졌죠. 이 수출 정대는 6개 중에서 5번째로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공업화의 주요 대상도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 수입 대체가 시급한 분야로 설정되었고 수출은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대가 아주 중요했죠. 미국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비현실적인 성장률과 수입 대체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 성장률을 애초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제철소와 종합기계 제작소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였으며 민간 기업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과 수입 대체 산업 위주였던 투자 계획을 수출 산업 위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 수출 주도 산업 전략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공업화가 더욱 촉진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업화의 역기능입니다.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과수원길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정책의 추진, 특히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촉진으로 경제는 더욱 성장하고 일자리는 더욱 많이 늘어났으며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업화의 역기능으로 인해서 향긋한 꽃냄새를 풍기던 아카시아 꽃길도 과수원의 꽃밭도 사라지게 되었음을 이 동료는 잘 나타내고 있지요. 세상살이는 반드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업화 정책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컸지만은 또 우리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향긋한 꽃냄새를 풍기던 아카시아 꽃길도 과수원의 꽃밭도 먼 옛날의 과수원길, 추억의 과수원길로 바뀌었음을 이 동료는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나요?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